반갑습니다. 송도 하나 박아납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지금 부동산 때문에 속이 시끄럽다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송도 같은 경우는 오를 때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내려갈 때 또 하락세가 컸던 것 같거든요.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것저것 발표하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일이 있는지, 특히나 송도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고 우리 만나면 좋은 친구 대표님께서 좀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영은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아라님. 네, 반갑습니다.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제일 문제는 일단 금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난 8월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대출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들은 월세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전세를 줬던 집주인들이 이거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전세금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뭐 매달 얼마씩 세입자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하던데 역월세?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는 역시 그 미국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인사이드 송도 구독자님들도 이미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미 연준에서 0.75% 인상하는 것을 작년에 이제 무려 4번이나 이제 시행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이제 빅스텝 0.5% 인상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숨고르기를 하다가 올해 2월에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를 이제 인상하면서 인상폭이 이제 재차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줄어든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던 것처럼 그럼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금리가 더 안 오르는 건가?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이제 안정세를 찾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금융 전문가는 아니라서 확실한 의견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 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건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희망적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맞아요. 더 즉각적인 영향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행이 지금 앞두고 있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 아는 사람들은 이 전세를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전세는 이제 안 나가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근데 대출 한도보다 더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안 되니까 일부는 제2금융권에서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돌려주는 그런 상황까지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주택으로 이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 그러니까 주담대 비율, LTV라고도 하죠. 네. 지난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지역이죠. 강남 3구처럼 40%에서 50%로 확대되었고요. 송도처럼 지금 비규제 지역에서는 60%에서 7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이제 규제 지역에서 현재 0%였지만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현재 다주택자도 60%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 2월 10일에 정부의 금융위원회 은행감독규정 변경 발표가 있었는데요. 강남 3구 등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들도 3월 2일부터는 집값의 30%까지는 이제 대출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이제 주담대 대출 제한도 규정이 완화되었고요. 또 임대사업자, 매매업자 등 전면 금지되었던 주담보 대출이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30%,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60%까지 대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서민 실수요자 대출 한도도 이제 6억 원까지였는데 일반 LTV 한도로 확대되었고요. 또 기존 보유주택을 이제 담보로 이제 중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거 이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데 한도 2억 원이 폐지돼서 LTV 한도 내면 가능이 돼서 이제 시중에 이제 자금이 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더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집값 하락을 좀 둔화시킨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본다 하는 거고. 근데 이 전세자들의 문제거든요. 전세대출 이자가 너무 높잖아요, 지금. 세입자들한테도 필요한 꿀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과거에는 이제 부부 소득을 합쳐가지고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제 전세대출 보증을 자체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초과인 1주택자나 또 집값이 9억 원 초과 1주택자한테도 이제 보증이 가능해져서
이제 규정이 완화되고 있고요. 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내용을 숙지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주택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확산을 이제 막기 위해서 다주택자나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보증 제한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금리가 급등해서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이 좀 타격이 큰 거잖아요. 그쵸. 네. 요즘 인기가 이제 핫한 그 주택금융공사 그 주담대 대출 상품이 있죠.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곧 출시될 거라는 소문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미칠 정책적인 변화를 좀 알아봤고요. 네네. 송도 시장이 저희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가 송도 안에서도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규제 완화 효과가 송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13 지난 부동산 대책을 보시면 정부에서 이제 DSR 규제만 빼고는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풀겠다는 의지가 보인 겁니다. DSR이 뭐예요? 네, DSR은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가지고요. 개인의 연소득 대비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연소득의 40% 이내로 돼야 된다는 대출 제한 규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이제 제한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좀 남아있다 손 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정부 규제가 풀리면서 송도도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네네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DSR 규제도 이제 남아있긴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DSR 40% 규정이 면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정부에서 그것도 풀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송도의 경우는요, 지난해였죠. 11월 14일에 조정 대상에서 해제가 되고 그래도 좀 시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송도 집값이 하락하는 속도가 그 지난 11월부터 이제 지난 1월까지 3개월 동안 이제 송도의 이제 급매물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값 하락에 일단 그 제동이 걸린 거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을 한번 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아파트 거래 건수가 약 44건으로 연평균의 한 20% 초중반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 평균 거래량을 보면 120건으로 거래 건수가 이전 거래량의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고요. 이 수치는 예년 월평균 송도 거래 건수 약 45% 정도까지는 수준으로 거래 건수가 회복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송도 아파트를 매수할 생각이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파트 값이 저점에 이르렀다라고 네네. 판단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송도 109를 한번 볼게요. 전용 84제곱미터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평수 34평형인데요. 매매 가격을 이제 대표하는 단지가 바로 이제 더샵 그린워크 1, 2, 3차 단지거든요. 네. 올해 1월에만 뭐 12세대가 이제 거래가 되었고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제 3개월 평균 매매가를 한번 보면 그린워크 1, 2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약 6억 7천만 원 수준으로 3개월 평균 매매가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네. 3차의 경우에는 약 7억 3천만 원으로 오히려 이제 이전 3개월 평균 매매가보다 약 2천만 원 정도 오히려 상승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송도의 대장주 아파트 중에 하나죠. 더샵 퍼스트파크 13, 14, 15단지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지난달에만 이제 16채가 이제 매매가 되었고요. 네. 매매 가격도 한번 보면 이제 가격 하락이 멈추어서 지난해 말 가격하고 거의 동일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처럼 이제 급매물들이 좀 빠지면서 거래 가격이 좀 안정되고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송도가 거래량이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그래도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고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규제 완화가 거의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책이 발표된 후에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송도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워낙 그 가격 하락폭이 컸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다방면에서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현재도 꾸준히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일 소유자들이나 이제 잠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뛰어난 미래 가치를 보고 다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이제 고정 금리, 낮은 금리로 이제 DSR 적용 40% 적용까지 이제 배제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이번에 집을 사시는 분들이 또 늘었고 또 거래량도 늘면서 이제 집값이 안정되는 그런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도 이제 30대 신혼부부가 계셨는데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를 통해서 이제 올해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송도 809 호반서밋 아파트 분양권을 좀 매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롯데바이오의 송도 투자 소식도 있고 이랜드 본사 이전 소식도 있고요. 송도 관련해서 큰 호재들이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요거 관련해서는 시장에선 반응이 어떨까요? 네. 그 송도 시장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그렇게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이제 확 부어도 이제 불길이 활활 타오르지는 그런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내년 상반기 이후 시점을 보면 이런 송도 부동산 관련 개발 호재가 경기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IMF로 우리가 힘들 때도 송도는 그 위기를 다 거쳐왔거든요. 그런데 꿋꿋하게 계속 한 걸음 이렇게 전진해 온 게 송도의 저력이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3대 바이오 기업이 송도로 모여있는 이 가운데 이제 롯데바이오까지 들어와서 메가 플랜트를 건립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인생은 길고 호흡은 더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네. 조태꾸알 아시죠? 네. 함께 하는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조태꾸알 안녕. 호흡은 길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도 하나 박아납니다. 요즘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부동산 때문에 속이 시끄럽다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송도는 집값이 오를 때